안녕하세요. CAI 레벨 1 리얼 에셋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CAIA 시험이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하고는 좀 다르게 실물자산 투자라든지 또는 뭐 어떤 구조화된 상품의 투자라든지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 헤지펀드, 뭐 커머더티 이런 그 투자 대상이 좀 많이 다른 전통적인 투자 대상하고 좀 다른 투자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투자 대상의 속성에 대한 거를 좀 물어보는 내용들이 레벨 1에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주로 많이 물어서 레벨 1에서는 크게 뭐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막 뎁스 있게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개념을 묻거나 또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으니까 내용을 보시면서도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는 꼭 그런 내용들을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뭐 체크해야 될 내용들은 강의하는 도중에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 뭐 밑줄 치세요 또는 별표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은 꼭 머릿속에 암기를 했다가 시험 치러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페이지 3에 보면은 토픽 3에 리얼 에셋이 있는데 리딩 3.1에서 우리가 다룰 게 내추럴 리소스 앤 랜드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뭐 내추럴 리소스니까 말 그대로 뭐 자연자원 또는 천연자원들이죠. 이 자연자원이나 천연자원들이 속해 있는 곳이 랜드고, 그리고 이 천연자원들을 랜드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리딩 3.2에 나오는 커머디티가 됩니다. 커머디티, 원자재 같은 거요. 이 커머디티는 투자를 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원유에 투자를 한다든지 목재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혹시 뭐 여러분 중에 원유나 목재에 실물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기관 투자자조차도 원유나 실물을 갖다 직접적으로 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유나 실물을 직접적으로 사게 되면 이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코스트가 많이 들기도 하고 되게 관리의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커머디티 투자할 때는 투자의 수단이라는 게 이 실물 자산 그 자체, 원자재 그 자체, 뭐 원유, 목재, 밀 뭐 이런 데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런 이 실물 자산을 이제 대표하는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지수 투자하는 방법은 주로 선물 투자하는 방법들인데 아니면 그런 원자재를 다루고 있는 뭐 그 원자재가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약간 우회적 방법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 리딩 3.2에서 다루고자 하는 커머디티는 전부 다 그 파생상품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서 이 선물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면 이거를 또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전통 투자가 아닌 CIA를 내가 시험을 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통 투자에 대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 이론을 내가 공부를 하거나 투자 기법을 좀 공부를 해서 다른 금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접근이 되게 쉽습니다. CAI가 기본적으로 파생이라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전혀 내가 파생 상품을 하나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CAI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파생 상품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딩 3.1은 말 그대로 뭐 other real asset, 다른 실물 자산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뭐 주로 뭐 지적재산권 이야기도 나오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딩 3.2에서는 real estate,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의 속성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리딩 3.5에서는 이제 real asset method, 이거는 평가 방법입니다. 실물 자산,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자,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주제예요. 자, 그래서 전체 5개 챕터로 되어 있고요. 뭐 챕터 자체는 그다지 무겁지가 않아서 가볍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실무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를 조금 넘겨서 페이지 1페이지 볼게요. 1페이지 리딩 3.1에 Natural Resources and Land. 자, 내추럴 리소스는 천연 자원들을 말을 하고 그 천연 자원들이 매립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땅입니다. 매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천연 자원들 위에서 뭔가 이게 존재하고 있거나 뭐 그 땅 위에서 이제 천연 자원이 존재하고 있거나 뭐 그런 형태일 거예요.
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내추럴 리소스, 천연자원도 다루고 그 다음에 땅도 다룰 텐데 이때 말하는 땅은 그냥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나중에 개발 목적으로 우리가 그냥 순수 토지를 개발 목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토지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목재가 팀버랜드, 삼림지죠. 삼림지. 뭐 목재가 자라고 있는 삼림지, 그리고 팜랜드, 농지 이런 것들을 쭉 다루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농지, 예를 든다면 농지 같은 거, 기업이 농지에 투자할 일이 있겠어요? 기업이 직접 농지를 경영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영농법인이다 이러면 영농법인은 뭐 농지를 직접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거는 뭐 자기들이 농지에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럴 수 있는데 일반 기업이 농지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러지 않죠. 농지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농지는 전부 다 이렇게 리스 형태로 빌려줘서 실제로 그 땅을 갖다가 경작하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소유주는 따로 있고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소유주고 경작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뭐 다루고자 하는 게 모두 5가지예요. 내추럴 리소스, 천연자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개발 목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땅, 토지, 그리고 팀버랜드, 삼림지, 그리고 그 농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l assets and natural resource에 보게 되면 real assets의 definition이 나와 있네요. Investment that directly control non-financial assets and represent actual rights to consumption rather than indirect financial claims to cash flows generated by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or firm. 자, 여기서 actual right to consumption. 그 실물 자산은요, 우리가 그 금융 자산이라고 말하는 주식하고 채권하고 실물 자산의 다른 아주 크리티컬하게 구분하는 거는 금융 자산은 그 간접적인 청구권만 가집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무슨 얘기지? 그거는 기업이 뭔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그럼 이익이 남죠. 그러면 그 남는 이익을 가지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배당이라는 걸 청구를 하는 간접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기업이 만약에 어떤 땅을 가지고 있고 땅을 빌려줘 가지고 그걸 갖다 리스를 받는다. 그러면 주주나 채권자 같은 경우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 리스료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을 갖는 건 아니죠. 그 땅이라는 실물 자산에 대한 직접적 소유를 하고 있고 그걸 또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업이고, 반면에 주주는 그 기업이 그 땅을 빌려줌으로써 나오는 리스료를 가지고 뭐 이자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같은 경우는 주주는 배당을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물 자산은 기본적으로 금융 자산하고는 아주 다른 성격이 딱 하나 있는 게 컨슘션, 소비 목적으로 뭔가 만들어진 자산, 이게 이제 실물 자산이고, 주식이나 채권은 소비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주식이나 채권은 그냥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은 누군가가 그 소비를 함으로써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기업은 그 대가를 갖다가 수령하는 사람들이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주거나 해서 그 대가를 수령해서 그 받은 대가를 가지고 주주나 채권자한테 배당이나 이자라는 이름으로 현금 흐름을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커머디티 할 때도 되게 중요한 속성이니까요. 리얼 에셋은 전부 다 컨슘션의 니즈가 있는 거다. 컨슘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컨슘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소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만 있는 거예요. 이래요.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내추럴 리소스는 그 리얼 에셋인데 that are still in their raw form and original location.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원래 있던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게 이제 내추럴 리소스고,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문장에서 commodities are often created by removing or transforming natural resources. commodity는 이런 내추럴 리소스를 갖다가 뭔가 가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commodity입니다. 뭐 위치를 옮긴다든지 뭐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commodity 원자재예요. 자,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natural resources other than land 봅시다.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natural resource 한번 볼게요. 천연자원. 이게 뭐 약간 이제 뭐 그 민법적인 이야기가 조금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데, many rich natural resources are subterranean. 모두 지하에 있죠. 천연자원은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in the United States, private land ownership often include both surface and underground rights.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private land ownership, 그러니까 사적인 용도의 그 민간 토지는 국유지가 아니고 민간의 토지는 그 민간의 토지에 대한 소유가
지상권도 있고, 서피스, 땅 위에 있는 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지상권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땅 밑에 있는, 그 땅 밑에까지도 지표 아래 있는 어떤 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과도 같이 인정을 해주는데, in addition, some states, 몇몇 주는 말이죠. allow split estate. 몇몇 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Split estate refer to estate where the surface right to profit are owned by a different party than the right to the minerals underneath the surface. 그러니까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 밑에 있는 뭔가 그 광물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표 밑에 있는 광물에 대한 광업권, 그걸 갖다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땅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권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However, many countries limit private land ownership to surface, while government retain possession over the mineral and the energy natural resources located below the surface. 그래서 근데 많은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그 지표의 하나고 지상권의 하나고 땅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냥 지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어떤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금이 있다든지 뭐 저 밑쪽에 그런 것들은 채굴권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국가 소유다. 뭐 이렇게 이제 나라가 분리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institutional investors interested in portfolio allocation to natural resource can purchase pure play investment, subterranean mineral rights, and surface land.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내추럴 리소스에 우리가 투자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그 투자하는 방법이 pure play investment는 직접적으로 그냥 투자를 한 겁니다. 천년 자원에다 직접 투자를 할게요. 이렇게 이제 pure play investment고 subterranean mineral rights는 광업권을 우리가 취득하겠습니다. 채굴권이죠. 채굴권. 그 밑에 있는 건 미네랄이나 뭐 광물이나 이런 걸 우리가 채굴하겠습니다.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하거나 또는 surface land, 그 표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취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pure play라는 게 investment refer to direct investment that only contains the risk and earns the return of underlying asset. 그러니까 pure play는 다른 거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수익과 수익에 대한 원천이나 그 다음에 또 위험의 원천은 오직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 천년 자원 딱 그거 하나야. 이렇게 이제 거기에만 투자하는 거를 pure play invest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for institutional investors, it can be difficult to locate a pure play investment in the natural resources sector due to the ownership issues mentioned previously.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pure play 하기에는. 땅 밑에 어떤 땅 밑에 뭐 예컨대 천연 자원이 있고 나는 그 땅 밑에 있는 천연 자원에만 투자할 거야 하는 순간 그런 투자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거는 땅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땅의 권리는 누구 거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땅 밑에 있는 그 광물의 권리는 또 누구 거니 이런 권리 관계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퓨어 플레이 인베스트먼트는 사실상 보게 되면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갑시다. Natural Resources as Exchange Option. 내추럴 리소스는 익스체인지 옵션과 같다. 익스체인지 옵션이라는 옵션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이런 옵션이라고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교환 옵션처럼 이제 교환 옵션을 만들 수는 있을 텐데 교환 옵션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가 뭔가를 줄 테니까 뭘 주세요 이런 겁니다.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면은 교환하는 거죠.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주식은 저한테 들어오고 저는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과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콜옵션 주식에 대한 콜옵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익스체인지 옵션은 마찬가지로 뭘 주고 뭘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천연자원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그 교환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의미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천연자원을 제가 실제로 제 손에 취득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천연자원을 개발해야 될 그런 개발 비용이 듭니다. 그 개발 비용을 들여서 천연자원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교환 옵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